인생은 한순간이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월은 참 빠르다. 어느덧 나이를 먹고 거울을 보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보인다. 어린 시절에는 70대가 되면 세상을 다 산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고 보니 후회가 가득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뒤를 돌아보며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한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노후가 불안한 사람들이 많다.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혼자가 되어 외로운 사람도 있다. 건강은 젊었을 때 관리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실천하지 못해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가장 후회되는 것들은 대부분 비슷하다. 70대가 된 사람들의 99%가 후회하는 10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후회들은 미리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이다. 살아보니 알겠더라. 인생은 한순간이더라. 이 말이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금부터 70대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각자의 삶이 다 다르지만 후회 없이 사는 법은 공통된 것이 아닐까?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후회한다. 70대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저축을 더 할 것이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말이 있다. 누구나 이 말을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내 친구 중에 김용수, 강용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젊었을 때 대기업에서 일하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 돈도 잘 벌었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그는 은퇴 후 자신이 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한때는 명함 하나만 내밀어도 사람들이 알아줬는데 이제는 병원비 걱정부터 해야 해. 그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면 쓸 곳이 많다. 자녀 교육비, 집 마련, 여행, 각종 정조사비 등등. 그러다 보면 저축은 늘 직전이 된다.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결국 후회로 남는다. 70대가 되면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가 크게 늘어난다. 젊었을 때는 은퇴 후 해외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노후가 되면 돈이 없어 못 간다는 말이 현실이 된다.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을 해두면 노후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돈이 많으면 좋지만 적어도 부족하지는 않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길걸.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다. 늘 곁에 있었고 늘 함께였으니까. 서로 바쁘게 살다 보면 가끔은 다투기도 하고 서로에게 소홀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곁에 없어진 후에가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된다. 그때 조금만 더 잘해줄걸. 이 말이 후회로 남기 전에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부부는 평생의 동반자다. 내 친구 중에 박영식, 강영 씨가 있다. 그는 40년 넘게 한 여자를 사랑하며 살았다. 어려운 시절도 함께 견뎠고 아이들을 키우며 바쁘게 살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일이 힘들면 짜증을 냈고 피곤하면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 아내가 하는 말도 대충 듣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 그때서야 영식 씨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난 아내가 평생 내 곁에 있을 줄 알았어요. 내 집에서 나를 기다려주고 밥을 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다행히 아내는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그리고 영식 씨는 달라졌다. 이제는 아내가 말하면 눈을 맞추고 들어요. 밥 잘 먹었어? 이런 말도 진심을 담아 하려고 노력하죠. 사람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70대가 되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배우자에게 더 잘해야 한다. 나중에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부부끼리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돈 벌기 바쁘니까 여유가 생기면 여행도 가고 대화도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나중에를 외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버리고 그 나중은 오지 않는다. 우리 동네에 사는 이순자, 강영,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지 5년이 되었다. 한평생 같이 살면서 정작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네. 그녀는 말했다. 항상 바쁘다고 나중에 하자고 미뤘는데 막상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그 나중이 오지 않더라고. 부부 사이는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다. 함께한 시간 속에서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느냐가 중요하다. 부부는 서로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자식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다. 결국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배우자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60대가 되어서야 배우자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젊었을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쌓인 오해를 풀지 못한 채 황혼을 맞이한다. 나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어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혼자라는 게 너무 외롭네요. 부부는 함께 늙어가는 유일한 동반자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후회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서로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자. 오늘 하루 어땠어? 밥 잘 먹었어? 늘 고마워. 이런 작은 말들이 쌓여서 부부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70대가 되기 전에 해야 할 일. 배우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작은 것에도 감사 표현하기. 자주 손을 잡아주기. 서운한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비화로 풀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른다. 이제 와서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 하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배우자에게 더 다정하게 대해보자. 70대가 되어 더 잘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면 늦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돈일까? 사랑일까?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건강이 최고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긴다. 밤을 새워도 금방 회복되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몸이 버텨준다. 그래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계단에 오르는 것이 버겁다.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병원을 드나들어야 한다. 그제야 후회한다. 그때 운동 좀 할걸? 몸이 좀 아껴 써야 했는데. 하지만 건강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건강은 잃기 전에 지켜야 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후회하는 날이 오고야 만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착각. 내 친구 중에 진종수, 반영 씨가 있다. 그는 50대까지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이었다. 나는 체질이 좋아서 웬만한 점은 걸리지 않아. 그는 자신만만했다. 술도 즐기고 운동도 하지 않았다. 매일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담배도 끊지 않았다. 그런데 60세가 되던 해 갑자기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병원에 실려갔고 몇 주간 집중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한쪽 팔과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어눌해졌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그는 말했다. 젊었을 때 건강을 관리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어. 그는 후회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한번 무너진 건강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몸이 곧 재산이다.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건강이 나쁘면 돈도 소용이 없다. 정원비로 돈이 끝없이 나가고 일을 할 수도 없다. 결국 돈이 많아도 악한 몸을 안고 살면 삶이 고통스러울 뿐이다. 노후에 가장 많이 드는 돈이 병원비다. 심장병, 당뇨, 관절염, 고혈압. 젊을 때는 남의 이야기 같지만 70대가 되면 주변의 절반 이상이 이런 병을 앓고 있다. 그리고 병이 생기면 돈이 있어도 건강을 되돌릴 수 없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건강할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프고 나니까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겠더라고. 우리는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하지 않으면 돈도 행복도 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 건강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바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운동해야 하는 건 알지만 시간이 없어. 몸에 좋은 음식 먹어야 하는 거 알지만 바빠서 대충 먹어.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결국 병이 걸리면 그때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건강을 되돌릴 수 없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챙긴 사람과 건강을 무시하고 살아온 사람의 차이는 70대 이후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70대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여전히 활기차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간다. 하지만 건강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병원과 집으로 가며 약을 먹고 병원 치료를 받으며 시간을 보낸다. 결국 젊을 때 건강을 챙기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건강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비싼 보약을 먹거나 특별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다. 작은 습관이 건강을 결정한다. 하루 30분이라도 걸어라. 걷는 것은 최고의 운동이다.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심장병과 당뇨병의 위험이 줄어든다.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다. 소식하고 싱겁게 먹어라. 많이 먹는 것이 힘이 드는 시대는 지났다. 과식은 기만과 당뇨를 부르고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인다. 적당히 먹고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술과 담배는 멀리 가라. 술과 담배는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조금쯤은 괜찮아라는 생각이 큰 후회를 부른다. 지금은 당장 끊어야 한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라.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문제가 자라고 있을 수 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병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
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치료가 어렵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화를 내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쌓아두면 몸이 망가진다.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70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젊었을 때 건강을 챙길걸? 그때 운동했더라면, 그때 술을 좀 줄였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후리한다고 되돌릴 수 없다. 지금은 당장 실천해야 한다. 아직 젊으니까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70대가 되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오늘부터 건강을 위해 어떤 작은 실천을 해볼까요? 한 10분이라도 걸어볼까요? 음식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먹어볼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다. 미래의 나를 살릴 것입니다. 외롭지 않은 노년을 위해 친구를 소중히 여길까요? 우리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난다. 어린 시절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이 하나둘씩 줄어든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바빠지고 직장 동료들과는 연락이 끊기고 가까운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거나 세상을 떠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TV를 보며 혼자 밥을 먹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괜히 방해가 될까봐 하고 주저하게 된다. 그러다가 외로움이 짙어지고 어느 날인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노년이 외롭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친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한다. 친구들이 다 떠나고 나서야 알았다. 내가 아는 김정호, 강영,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바쁘게 일하며 살아왔다. 직장 생활에 치이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멀어졌다. 퇴직하고 나면 친구들 만나면서 여유롭게 살 줄 알았어. 근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연락할 사람이 없더라고. 직장에서는 매일 얼굴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일을 그만두고 나니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졌다. 연락할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젊었을 때 친구들한테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한 통 안 했으니 지금 와서 내가 외로운 게 당연한 거지. 친구는 젊을 때 만들어야 한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아 보인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는 점점 친밀해진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직장 중심으로 좁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은퇴 후에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새로 사귀는 것은 쉽지 않다. 70대가 되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면 용기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친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오랜 친구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작은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야 한다. 친구는 젊을 때 만들어두는 노후공감이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친구가 있으면 노년이 훨씬 행복해진다.
혼자가 되는 순간 삶은 삭막해진다. 친구가 온된 노년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간다. 손주들도 어릴 때는 자주 보러 오지만 크면 점점 멀어진다. 그러다 보면 대화할 사람이 사라진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가끔 외출을 해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어딜 가도 즐겁지가 않다.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 날이 있었어. 그때 처음으로 정말 외롭다는 게 뭔지 알았지? 이렇게 외로워진 사람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 결국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수명까지 단축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외롭지 않은 노년을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노년이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것들. 오래된 친구와 연락을 유지하라. 예전에 친했던 친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먼저 연락해보자. 이제 와서 연락하면 어색할까 하는 걱정은 하지 말자. 오히려 친구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노력하면 가능하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자. 수모임에 참여하라. 책 모임, 등산 모임, 봉사단체 등 관심 있는 활동을 하면서 친구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진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하나라도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라. 친구 관계는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가끔이라도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SNS와 전화 연락을 활용하라.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한 통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자. 혼자가 아닌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로 혼자가 편한 것일까? 아무에게도 전화가 오지 않는 하루가 반복된다면 그때도 혼자가 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친구가 있으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진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의지가 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친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젊을 때부터 관계를 유지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0대가 되어 친구를 소중히 여길 걸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 잘 지내? 한마디가 우리의 노년을 바꿀 수도 있다. 오늘 떠오른 친구가 있나요?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외롭지 않은 노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상생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지 못한 걸 후회한다. 사람은 평생 일하며 살아간다. 젊었을 때는 직장과 가정, 사회생활에 치여 하루하루가 바쁘다. 일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은퇴를 하고 나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시간은 많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이게 사는 건가 하는 허무함이 몰려온다. 그때서야 깨닫는다. 젊었을 때 취미 하나라도 만들어 둘 걸. 그동안 너무 일만 하면서 살았구나. 하지만 나이가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용기도 필요하고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지도 막막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무료한 일상을 반복하며 조용히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노년이 되어 소리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퇴직하고 나서야 삶이 공고하다는 걸 알았다. 내가 아는 김철수, 가명, 씨는 40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텔레비전을 켜도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일할 때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힘들더라고. 그는 결국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다. 무기력해지고 몸도 점점 나빠졌다.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동네 사회교실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사회가 점점 재미있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글귀를 써볼까 기대가 되어 이제는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는 사회를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더 이상 하루를 무료하게 보내지 않게 되었다. 그는 말했다. 일이 끝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퇴직 후에도 나를 즐겁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해. 취미가 없는 사람은 늙어서 더 외롭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점점 줄어든다. 이때 취미가 없으면 하루 종일 혼자 지내야 한다. 시간은 많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 반면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많다.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삶에 활력을 주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뭘 할 거야 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은 당장 시작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고? 젊을 때부터 했어야지. 지금 시각해봤자 무슨 소용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야말로 노년을 힘들게 만든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찾고 나를 즐겁게 해줄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 70대에도 80대에도 심지어 9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많다. 어떤 할아버지는 75세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어떤 할머니는 80세에 요리를 배워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지금 시작하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달라질 것이다. 어떤 취미를 가지면 좋을까? 취미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오래 할 수 있는 것이다. 독서. 책을 읽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다. 특히 역사책이나 명언집을 읽으면 삶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 하루 10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보자. 운동. 건강을 위해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보자. 등산, 요가, 수영, 걷기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자. 운동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진다. 악기.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등 악기를 배우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새로운 취미를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취미로 악기를 배우는 노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림. 미술은 감정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다. 취미 미술 교실을 찾아보거나 집에서 색연필이나 수채화로 그림을 그려보자.
요리. 요리는 손으로 하는 즐거운 작업이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면서 가족들에게 제작하는 것도 큰 기쁨이 된다. 봉사활동.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남을 돕는 일도 보람이 크다. 무료고 식소에서 봉사하거나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활동을 해보자. 나누는 기쁨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여행.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만큼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없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부터 다녀보자. 새로운 풍경을 보면 마음이 젊어진다. 노년을 즐겁게 살기 위해 지금 시작하자. 취미가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이 무력해진다. 하지만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내일이 즐겁다.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70대가 되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취미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작은 것이라도 좋다. 하루 10분. 책을 읽거나 노래를 듣거나 운동을 해보자.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미래의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시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도전해보세요.